뭐라고? 우유를 마시면 암이 생긴다고. 우유를 마시래며. 아, 너 어쩌란 말이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잡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선 동영상에서 건강한 식이 관련해서 1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15가지 중 하나가 우유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하루인가 이틀쯤 지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요렇게 이야기하면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그 몇 분 안 되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댓글의 취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우유가 유방암 환자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와 자유롭게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임을 감안해서 유방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동영상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있죠. 유튜브만 해도 매일 엄청난 양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암과 관련 있다는 내용도 참 많이 올라옵니다.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우유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동영상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니 당장 우유를 끊어라 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더군요. 심지어 암이 생긴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유당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면 안 되겠죠. 한쪽에서는 건강해지니 마시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암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럽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봐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오늘의 영상에는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렸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도 논문을 한 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실 이 논문을 통해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마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류의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등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논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통곡물 같은 거죠. 그리고 유제품 섭취가 유방암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유방암 예후와 관련하여 유방암 진단 전후로 섭취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예후와 관련해서 진단 전후에 통곡물과 유제품 섭취의 변화가 유방암 예후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쉽게 이야기해서 유방암 진단 전에는 우유를 계속 마셨는데 알고 보니 우유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진단 후 치료하는 동안 우유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계속 마셔도 되는지, 반대로 진단 전에는 통곡물을 먹지 않았는데 누가 유방암에 좋다고 해서 통곡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같은 진단 전후의 식이 변화가 유방암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곡물, 즉 오트밀, 뮤즐리 같은 것과 구독자분께서 관심이 있는 유제품을 비교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196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식이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309명의 여성의 유방암이 재발했고 460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460명 중 301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말이죠.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전후
통곡물과 유제품 섭취의 변화와 유방암의 예후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더 있었는데요. 유방암 진단 전에 오트밀이나 뮤즐리를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유방암뿐만 아니고 다른 질환에 대한 사망률 또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유방암 진단 후에 호밀빵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유방암 특이적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하는군요. 쉽게 이야기해서 암 진단 후에 호밀빵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또 치즈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입니다. 유방암 재발이 더 많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고 나서 혹시나 이때까지 유방암 진단 후에 우유를 드시지 않으셨던 분은 아주 마음 편하게 내일부터 우유를 드시겠습니까? 또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호밀빵을 드셨던 분께서는 내일 당장 호밀빵을 먹는 걸 중단하고 오트밀을 드시겠습니까? 치즈는 유방암 재발을 잘 시킨다는데 뷔페 같은 데 가면 치즈는 절대 안 먹어야지 라고 하실까요? 이 연구는 브레스트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라는 상당히 괜찮은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연구의 규모 면에서도 상당합니다. 그럼 이 논문 한편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듣던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 논문의 결과를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나 어떡하란 말이고. 일단 여러분께서 먼저 확실히 아셔야 하는 것은요. 이런 연구들은 논문 하나로 옳다 그르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온다면 믿을 만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지침을 만드느냐 하면요. 유방암의 예를 들자면 유방암을 연구하는 네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 집단에서 유방암의 치료와 상담에 대한 지침을 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결과들이 있고 근거 수준이 충분하면 유방암을 진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유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유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있고요. 반대로 우유가 유방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논문도 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우유 섭취가 유방암의 사망이나 발생률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우유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앞서 소개시켜드린 연구처럼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왜 일관되지 않을까요? 연구한 놈들이 정말 똑바로 연구를 하지 제대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우리 같은 환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말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식이 관련 연구는 식이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의약품 임상시험은 통제된 환경, 즉 입원 같은 거죠. 한 가지 약품을 수개월간 투약이 가능한데요. 식품은 아마 여러분께서 통곡물과 우유만 삼시세끼 한 5년간 드시라 그러면 아무튼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유 섭취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유방암을 우려해서 우유 섭취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곡물이나 치즈도 비슷하답니다. 논문을 매일, 솔직히 매일까지는 아니고 자주 보는 저희들이야 이래저래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논문을 찾아서 경향성을 가늠해 보기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해서 유용한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이지만 번역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시다가 특정 메뉴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요, www.breastcancer.org라는 사이트입니다. 유방암과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들과 지침, 그리고 유방암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곳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도 하실 겸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사이트에 Day to Day Matter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뉴트리션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읽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취향이 너무나 다양하고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딱히 이게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접한 정보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인지,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조금의 노력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말씀드린 홈페이지의 내용 중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